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어서도 일하고 싶은데 어디서 받아줄까?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요즘 그런 고민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제가 하루 딱 4시간만 일하고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세요? 게다가 연금도 그대로 받으면서요. 무료 교육만 이수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요. 지금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런 일자리가 어디 있어? 또 속이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시니어 고용 제도예요. 그동안 일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공익활동 수당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시니어 고용 정책을 연구해온 이정우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노년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정부 정책 자문도 맡아왔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70대에도 일하고 싶다는 분, 건강한데 갈 데가 없다는 분, 연금만으론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시니어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제도는 정말 다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됐거든요.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엔 손주 봐도 되고 오후에만 일하고 아침엔 운동해도 됩니다. 근무 시간도 딱 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무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금 받으시는 분도 아무 문제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세요. 내년 1월이면 신청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대부분 모르십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이 정보가 꼭 전달됐으면 해서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8세 김정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평생 정말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젊을 때는 식당도 운영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익활동에 참여하셨대요. 한 달에 받는 수당이 30만 원 정도였는데 여름엔 너무 더워서 힘들고 겨울엔 추워서 견디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은 하고 싶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힘들고 무거운 것 들기도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용돈도 필요하고요. 딱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일이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소개해드렸어요. 하루 4시간만 일하고 월 12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연금도 그대로 받으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나이도 많은데 어디서 받아주겠냐고요. 하지만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무료 교육도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용기를 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셨냐면요. 동네 도서관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계세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만 일하시고 오후엔 손주 봐주시고 저녁엔 친구들이랑 운동도 하신대요.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일하는 보람도 느끼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셨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김정수님처럼 일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신청의 첫 기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청 시기와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전 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일자리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의 핵심은 하루 4시간 근무에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시니어 일자리라고 하면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제도는 다릅니다. 하루 딱 4시간만 일하면 돼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편한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것보다 4시간 일하는 게 만족도가 2배 높았대요. 왜 그럴까요? 무리하지 않으니까 오래 일할 수 있고 남는 시간에 개인 생활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68세 김정수님은 오전에만 도서관에서 일하시고 오후엔 손주 봐주시고 저녁엔 친구들 만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시니까 주말엔 완전히 쉴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지 않아야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4시간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연금 지급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 계약할 때 정확히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연금 문제예요. 혹시 연금 받고 있으면 이런 일 못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도, 개인연금 받으시는 분도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이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어요. 연금 받으면서 일도 하는 어르신들의 행복도가 연금만 받는 분들보다 34%나 높았대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활동한다는 게 정신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72세 박상우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 받으시고 여기에 일자리 수입으로 100만 원 더 받으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되시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내로 유지하셔야 연금에 영향이 없어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면 딱 20시간이 되는데 이 경우 약간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 3시간으로 근무하거나 주 4일만 일하는 식으로 조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로계약 체결할 때 담당자와 이 부분을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건 교육 부분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배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공부하기 부담스러우시죠? 걱정 마세요. 교육기간이 길지 않아요. 직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짧으면 8시간, 길어도 20시간이면 끝나요. 그것도 전액 무료예요. 노인교육진흥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무 교육을 받은 시니어의 재취업률이 교육 안 받은 분들보다 3배나 높았대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66세 이명자님은 카페에서 일하고 싶으셔서 커피 제조 교육을 받으셨어요. 단 이틀 만에 수료하셨고 바로 동네 카페 보조직으로 취업하셨어요. 지금은 아주 즐겁게 일하고 계세요. 교육 신청은 가까운 시니어 일자리 센터에 가시면 돼요. 전화로 미리 문의하시면 교육 일정을 알려줘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교육 수료증을 꼭 챙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취업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거든요. 분실하면 재발급 받기 번거로우니까 잘 보관하세요. 네 번째로 직종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제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정말 다양해요. 카페에서 음료 만드는 일, 도서관 보조 업무, 어르신 돌봄 매니저, 관광지 해설사, 식물 관리 업무 등등 약 7개 분야가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시니어 직무 다양성 확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직종 선택권이 생기면서 만족도가 전년 대비 41%나 올랐대요. 예전에는 정해진 일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 적성에 맞는 일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70세 최정훈님 같은 경우는 처음엔 청소 업무를 하셨는데 허리가 아프셔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식물 재배 관리 직무로 바꾸셨는데 실내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세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신이 좋아하거나 경험이 있는 분야를 우선으로 신청하세요.
예를 들어 평생 요리하셨던 분이라면 카페 업무가 잘 맞을 거고, 책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도서관 보조직이 좋겠죠.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근무지 위치와 환경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집에서 너무 멀면 출퇴근이 힘드니까요. 다섯 번째는 계약 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돼요.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1년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 보고서를 보면 장기 근속자 비율이 앞으로 5년 내에 38%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69세 신영규님은 도서관 보조직으로 일하신 지 벌써 3년째예요. 매년 성실 근무자로 평가받아서 계속 재계약하고 계세요. 그분 말씀이 1년만 일하고 끝났으면 아쉬웠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일터가 제2의 집 같다고 하세요. 재계약을 위해서는 성실 근무와 정기 평가가 중요해요. 무단 결근하지 않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시면 대부분 재계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당 정산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일한 만큼은 다 받을 수 있지만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핵심 구조를 이해하면 제도의 전모가 보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에서 제도 전체 구조를 설명드렸으니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신청 시기부터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2026년 1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돼요. 새해 첫 업무일이죠. 필요한 서류는 간단해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만 있으면 접수가 가능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하나, 그리고 급여받을 통장 사본 하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선착순은 아니지만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이나 우선순위로 선발해요. 그래서 신청 시작일에 바로 접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하루 이틀 미루다가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신청은 어디서 하냐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니어 인력개발센터에 방문하시면 돼요.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되긴 하는데 직접 가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훨씬 확실해요. 담당자가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서류도 바로 확인해주니까요. 두 번째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오전형과 오후형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오전형은 보통 9시부터 1시까지, 오후형은 2시부터 6시까지예요. 주 5일 근무가 기본이고 주말 근무는 없어요.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다만 근무 일정을 나중에 바꾸고 싶으시면 사전에 협의가 필요해요. 갑자기 오전에서 오후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본인 생활 패턴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침형 인간이신 분은 오전 근무가 좋을 거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은 오후 근무가 나을 거예요. 가족 일정도 고려하셔야 해요. 손주 돌봄이 있으신 분은 그 시간을 피해서 근무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건강 상태도 중요해요. 오전에 몸이 더 가벼우신 분이 계시고, 오후에 컨디션이 좋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본인한테 맞는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교육 일정 확인이에요. 교육이 전액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교재도 주고 실습 도구도 다 지원해줘요. 커피 제조 교육이면 커피 머신 사용법도 배우고, 도서관 보조직이면 도서 관리 시스템 사용법도 배워요.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교육 일정이 직종마다 다 달라요. 카페 업무는 주말에 이틀 집중 교육이 있고, 도서관 업무는 평일 오전에 일주일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해요. 내가 신청한 직종이 언제 교육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해요. 전화나 홈페이지로 예약하시면 대기 없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그냥 가시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육 받으실 때 필기도구 챙기세요. 메모하면서 들으면 나중에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번째는 급여 수령 관련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모든 급여는 정부에서 직접 지급한다고 했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리해요. 매달 25일 전후로 본인 통장에 들어와요. 통장은 본인 명의여야 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여야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릴게요.
요즘 사설 업체들이 비슷한 광고를 많이 해요. 마치 정부 사업인 것처럼 속여서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든가 교육비를 먼저 내라고 한다든가 하는 사기가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정부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예요. 단 한 푼도 내실 필요 없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확한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나온 내용만 믿으시고 다른 광고는 다 의심하세요. 전화로 연락 온다고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정부 기관은 먼저 전화해서 돈 내라고 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로 건강관리와 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말씀드릴게요. 일을 시작하시면 규칙적인 생활이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건강에 정말 좋아요. 집에만 계시면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쉬운데 일하시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무리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적당히 활동하고 충분히 쉬는 거죠. 일 끝나고 나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특히 서 있는 일을 하셨다면 다리를 쭉 펴주시고 앉아서 일하셨다면 허리를 좀 펴주세요. 물도 자주 드세요. 일하다 보면 물 마실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데 탈수되면 피로가 빨리 와요. 작은 물병 하나 챙기셔서 수시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점심은 꼭 챙겨 드세요. 걸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저혈당 오면 위험해요. 건강한 일상 활동이 우울감 완화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정신 건강에 아주 좋아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활동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전 같으면 시니어 일자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였나요? 하루 종일 일해야 하고 힘들고 돈도 적고 그런 이미지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어요. 일하고 싶어도 몸이 버틸까 걱정되고 연금 받는데 일하면 손해볼까봐 망설이셨고요.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하루 딱 4시간만 일하고 월 1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연금 받으시는 분도 아무 문제 없이 참여할 수 있고요. 무료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도 배우실 수 있어요. 카페, 도서관, 돌봄 매니저, 관광 해설, 식물 관리 등 다양한 직종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계속 공익활동으로 월 30만 원 받으면서 힘들게 지내셔야 해요.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집에만 계시면 우울감도 생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규칙적으로 일하시면서 월 12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요. 연금과 합치면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지죠. 무엇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사람들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니까 삶의 활력이 생겨요. 우울감도 사라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들도 안심하시고요. 실제로 68세 김정수님은 이 제도 참여 전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공익활동으로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월 30만 원밖에 못 받으셨는데 지금은 오전 4시간만 도서관에서 편하게 일하시면서 월 100만 원 넘게 받으세요. 오후엔 손주 봐주시고 저녁엔 친구들 만나시고 주말엔 여행도 다니세요. 72세 박상호 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연금만 받으시면서 경제적으로 빠듯하셨는데 지금은 연금 60만 원에 일자리 수입 100만 원 더해서 월 160만 원 정도 되세요.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부인과 외식도 자주 하시고요. 무엇보다 매일 출근하는 게 즐겁다고 하세요. 이게 바로 제대로 준비하고 참여했을 때의 효과예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가까운 시니어 일자리 센터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내년 1월 2일 되면 바로 전화하셔서 신청 예약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한 달 후에 하려고 하면 까먹어요. 지금 바로 하세요. 핸드폰 들고 검색 한 번만 하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내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뭘 다룰 거냐면요. 실제로 이 제도에 참여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직종이 가장 인기 있는지, 실제로 일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직종별 장단점도 비교해 드릴 거예요. 카페 업무는 어떤 점이 좋고, 도서관 업무는 어떤 점이 편한지, 돌봄 매니저는 어떤 분들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어떤 직종에 관심 있으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뭐가 궁금하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음 영상에 담을게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시거나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주세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게 중요해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니까요.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년 1월 새로운 출발을 함께 준비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